안녕하세요. 찐빵의 세계 예쁜 요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 이거 앞전 영상에서 제가 콩나물국을 누구나 뚝딱 끓이는 방법을 일러드렸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 장면에 어머니랑 식사하는 장면에서 제가 가지나물을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서는 구독자분들이 그 가지나물을 맛있게 무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좀 레시피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DM들을 많이 주셨어요. 의외로 그 가지나물 무치는 거에 대해서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오늘은 가지나물 무치는 법을 아주 초간단, 아주 간단하게 무치는 방법을 저희 집에서 먹는 방법으로 해갖고 일러드릴게요. 저는 지금 냄비밥을 오래간만에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냄비밥을 이용해가지고 찜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뜸 들일 때 가지를 쪄주려고 냄비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밥부터 안 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밥을 안 친 후에 밥을 뜸 들일 때 제가 준비한 요 가지를요, 반을 갈라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쪄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냄비밥이 아니고요, 일반 찜기를 사용해갖고 간편하게 찌시려면요, 손질을 한 가지를 처음부터 찬물에서부터 찜기 용기 위에다 올려놓고요, 가급적이면 물에 닿지 않게요. 물이 닿게 되면 가지는요, 그때서부터 물컹하게 변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가지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맛이 없어지니까 가급적이면 물이 가지에 닿지 않게끔 찜기에다 담아주신 후에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5분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쪄주시면 돼요. 저는 일반 찜기로 사용해서 할 때는요, 10분 안팎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물은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았는데요, 찜기에 일단 가지 두께와 가지 길이, 가지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요, 보통 제가 가지를 찔 때는요, 손질된 가지를 가지고요, 찜기에 담아 가지고 찬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딱 4분 정도까지만 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은 정도는요, 젓가락을 찔러 보시면 알아요. 갖고 쑥 들어간다 싶으시면요, 그때 꺼내 주시고요, 절대 찬물로 헹구지 마시고요, 펼쳐 주셔 가지고요, 상온에서 잔열로 마지막까지 익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식성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요, 이 가지나물을 좀 물컹하게 드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주셔가지고요, 물컹하게 삶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물컹한 거 싫으시고 약간 그래도 씹는 식감을 느끼고 싶으시면요, 저처럼 3, 4분 정도 끓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리고 꺼내가지고 잔열로 익혀주시는 거예요. 이 가지에 남아있는 잔열로 인해 가지고 가지가 스스로 익어지니까 그렇게 해갖고 익혀서 드시는 게, 무쳐서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일단 불을 켜고요, 가지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가지는요, 손질하기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일단 여기 가시가 살짝 돋아져 있는 꼭지 부분을요, 살짝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벗겨내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요 부분에는 억센 가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손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밥에 찔 거라서요, 대부분 이렇게 반만 갈라갖고 예전에는 그렇게 쪘는데요, 조금 더 빨리 익으라고 반을 더 자를게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게 그거예요. 가지를 찔 때 이렇게 찌냐, 이렇게 찌냐, 또 어떻게 찌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예쁘게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 가지는요 수분에 되게 약한 야채고 채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찌게 되면요, 수증기 김에 의해 가지고 예쁜 이 보라 색깔이 나는 가지의 색깔이요, 수증기 때문에 누렇게 변하는 수가 갈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지를 찔 때는요, 이렇게 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엎어서 밥 위에 올려놓을 때는요, 또 찜기에 올려놓으실 때는요, 이렇게 엎어갖고 놔주세요. 그리고 가지는요, 통통한 거보다는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길다라고 가냘프고 날씬한 걸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통통한 것들은요, 대부분 살은 많겠지만요, 안에 씨가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이 통통한 것들은 안에 씨가 많이 차 있으니까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살아있는 가시가 있는 가지로 해주시는 게 좀 싱싱한 가지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반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쪄줬어요. 그래가지고 다 익은 후에 젓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반을 더 자르는 거예요. 예, 저는 가지를 4개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가지나물을 만들어 드릴게요. 가지 손질도 됐고요, 밥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는데요. 요즘은요 제철이란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겨울에도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나오고요, 여름에도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제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여름에는요 좀 새콤하게 무쳐 먹으려고 항상 여름용 가지에다가는요 양념장을 만들 때 식초를 살짝 쳐갖고 약간 새콤함이 돌게끔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고요, 겨울에는요 식초를 빼고 약간 가지만의 그리고 간장 양념만의 그 맛을 즐기려고 겨울에 무칠 때는 식초를 넣지 않고 무쳐요. 이렇게 해갖고 여름용 가지 무침을 만드는 방법을 양념장 만드는 거 일러드릴게요. 밥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제 뜸을 들여야 되는데요, 아마 지금 물이 많이 줄어갖고 아마 물이 없을 거예요. 이때 뜸을 들일 때 가지를 얹혀 주시면 돼요. 예, 잘 되고 있거든요. 일단 불부터 줄일게요. 이렇게 뜸 들이게 아주 약불로 놔두고요, 이렇게 손질된 가지를 이렇게 꼭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엎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뜸을 한 10분 정도만 들여주세요. 예, 이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뚜껑을 열어갖고 가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잘 익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눌러보세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뒤로 잘 찌어진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정도에서요 다 빼주세요. 저는 냄비밥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여기다가 앉혀갖고서는 가지를 쪘지만요, 그냥 찜기에다 사용하셔도 편하게 찌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색깔이 살아있게 쪄주시는 게 무쳐놔도 예뻐요. 아무리 간장 양념에다가 버무리기는 해도요, 이렇게 해갖고 한 김 식혀주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태보다 더 뭉글뭉글한 느낌이 좋은 가지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셔가지고요 쪄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지엔 열을 머금고 있어 갖고요, 잔열로 인해 가지고 안 익었다 싶어도 잘 익게 되니까 이 상태로 가지를 식히면서 이제 찢어줘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어요. 잠시 이렇게 널어 가지고 겹치지 않게 널어 가지고요 이렇게 갖고 식혀주세요. 가지를요. 이제 양념 간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가지를 무칠. 저는 양조 간장을 준비를 했어요. 한 큰술, 2큰술. 그리고 간장으로만 하게 되면 색이 너무 검게 변하니까요, 이렇게 3분의 1큰술 정도의 소금량을 넣어주세요. 다음은 매실액이에요. 여기엔 단맛도 있고요, 약간 새콤한 맛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매실액이 없으신 분들은요 올리고당, 설탕은 절대 안 되고요, 올리고당을요 아주 반큰술 조금만 넣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매실액은 한 큰술 정도만 집어넣을 거예요. 다음은 식초예요. 제가 준비한 건 양조 식초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도 너무 셔가지고 드시기 조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다음은요 다진 마늘이에요. 파마늘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모든 나물 요리에는요. 너무 많이 들어가도 마늘 맛이 강하게 나니까요, 이렇게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파를 한 대 정도 썰어놨는데요, 반 대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도 송송 썰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통깨예요. 통깨는 한 큰술 수북히. 요걸 가지고서는 이제 쪄진 가지를 가지고요 무쳐주시면 돼요. 이게 양념장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양념이 아니고 집에 갖고 계신 기본 양념만 가지고도 가지나물을 충분히 맛있게 쪄가지고 나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가지를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식혀진 가지를요 이제 반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보라 색깔이 나오게끔 가지를 쪄주세요. 이렇게
이런 물컹거리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빨리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갈라져요. 그러니까 찢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다 찢어진 가지를 가지고요 아까 만든 양념장에다가 잘 묻혀주시면 돼요. 이제 가지를요 손질한 가지를 양념장에다 묻히는 작업만 남았는데요. 가지를 어떻게 찌느냐 그리고 가지를 어느 정도 쪘느냐 시간하고요 방법에 따라서 물이 생김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질적한 느낌이 나면 양념이 씻겨갖고 싱거워지고 맛이 없어지니까요 살짝만, 너무 꽉 비틀어서 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살짝만 이렇게 짜주세요. 너무 비틀어 짜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요 가지를 짜지 않고 넣게 되면 수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또 간이 되어 있는 양념에 들어가니까 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짝만 짜주세요. 이렇게 너무 웅쳐지고 짜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살짝만, 이 정도로 물이 나와요. 살짝만 짰는데도 물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 물이 같이 양념에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니까요 요 물을 반드시 짜주셔야 돼요. 골고루 양념에다가 묻혀주는 작업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여름까지 무치면은 식초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초 새콤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넣는 양보다 조금 더 식초 양을 가감을 해주시면 돼요. 예, 다 된 거예요. 한번 간을 보고요. 싱겁다 싶으면요 간장이 아니고 소금으로 최종 간을 맞춰주세요. 먹어볼게요. 저는 지금 딱 요 간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보다 좀 세게 간을 하셔갖고 드시는 분들은요 지금 소금을 넣고 조금만 더 주물러 주시면 돼요. 예, 이제 완성 그릇에다가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나물을, 양념도 아까우니까요 전부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송송 썰은 실파나 쪽파 좀 뿌려주고요 통깨 좀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나물을 다 완성시켰거든요. 빨리 어머니 모시고 와갖고요 점심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더 지난 것 같아요. 지금 3시 가까이 돼가거든요. 빨리 어머니 모시고 와갖고 점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가지나물 드셔보세요. 제가 무치는 식으로 무쳤어. 이거 여름용 가지여가지고 식초 넣고 새콤하게 무쳤어.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쪽걸로 이렇게 잘 쪄졌냐? 이거 냄비밥 오래간만에 했거든. 드셔봐요 엄마. 어떤가? 아이고. 냄비밥에다가 쪘어 옛날식으로. 어때 엄마? 간 맞아? 여름에는 이렇게 약간 새콤하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잘 쪘네. 엄마는 어떻게 하면 푹 삶아지는데 너는 그러니까 그 시간 잘 맞추면 되지 뭐. 엄마가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 식성에 맞게요 가지 찌는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맛있어 엄마? 맛있네. 가지나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잘 쪘냐? 먼저 번에 영상 찍을 때 콩나물국 찍을 때 엄마 우리가 가지나물 먹었나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 보니까 가지나물을 먹었더라고. 그래갖고 이 구독자분들이 가지나물 하는 거 양념하는 것 좀 알려달라고 그래갖고서는 요거 그래서 급하게 한 거야. 아 맛있겠다 이것도. 늘 먹던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여름에는요 식초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새콤하게 해갖고 가지 무침 만들어갖고 드셔보세요. 여름에 이게 좋지.